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로마의 오래된 건물은 수천 년을 버텨온 반면 우리의 최신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으니까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복잡한 디자인의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나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비바람에 대한 추가 보호층이 있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콘크리트는 물에 젖어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이 발견은 이러한 건물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자연스럽고 저항력이 강한 시멘트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콘크리트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화산재를 사용했는데 특히 공기가 습하고 자연적으로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바다 근처에 있을 때는 화산재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요즘은 모래, 암석, 물, 그리고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특별한 종류의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듭니다. 이 시멘트는 석회암, 점토 및 기타 물질을 섭씨 760도 이상의 매우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서 만들어요. 물론 잘 혼합된 혼합물을 만들지만 쉽게 부서지고 때로는 수십 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로마 콘크리트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석회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흰색 칼슘 조각이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처럼 매끄럽지 않아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에 작은 석회 조각이 있으면 건물의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작은 조각들이 실제로 콘크리트가 스스로 고쳐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연구진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석회 덩어리에서 발견되는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마술처럼 균열을 메워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래, 화산재, 불에 탄 석회암을 함께 섞고 물을 첨가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이를 핫 믹싱이라고 합니다. 물과 석회가 섞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혼합물이 93도까지 매우 뜨거워지고 이 과정에서 작은 석회 조각이 형성돼요. 이제 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나 바닷물이 들어가면 콘크리트의 칼슘이 녹아내립니다. 그런 다음 칼슘이 균열에 달라붙어 균열을 닫게 만들어요. 마치 딱지처럼요. 물론 연구원들은 이 방법을 테스트해야 했고 로마인들이 했던 것처럼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균열이 생겼어요. 금이 간 콘크리트를 물속에 넣었더니 1주에서 3주 후에 균열이 사라졌습니다. 현대식 공법으로 만든 콘크리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인들은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를 몰랐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 좋은 제조법을 찾아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특히 배와 같은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 공법을 사용했으며 성공하자 계속해서 이 공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모든 로마 건축물이 완벽한 상태로 21세기까지 이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 건축물 중 하나인 콜로세움은 오늘날보다 거의 2배나 컸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꽤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로마의 통치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70년에 건설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딴 모터 스쿠터, 즉 베스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무튼 콜로세움은 처음 문을 연 이래로 겁없는 검투사들과 이국적인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점심을 먹는 등 다양한 활동과 쇼가 열렸던 곳이었어요. 안타깝게도 217년에 화재가 발생해 상부 난간과 건물 내부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데 무려 한 세기가 걸렸죠. 슬프게도 콜로세움의 초기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강진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 지진은 443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때 콜로세움 외륜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고대 콜로세움에서 나온 석회암 덩어리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1349년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여 콜로세움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물의 남쪽이 완전히 무너졌죠. 이때부터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볼 수 있는 콜로세움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돌조각은 로마의 다른 유명한 랜드마크를 재건하는 데 사용됐어요. 생각해보면 콜로세움의 일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재활용된 것일 뿐이에요. 오래된 석조 콜로세움의 일부가 남아있는 건물 중 하나는 팔라초 베네치아로 지역 박물관입니다. 이상한 건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마도 이 건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장소 중 하나거든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 건물에 기대어 있는 사진이나 건물이 아이스크림 스쿱처럼 보이는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명한 이탈리아의 랜드마크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피사의 사탑이고 곧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광장 근처에 있는 같은 이름의 이탈리아 도시 피사로 향하셔야 해요. 이상하게도 이 건물은 역사나 목적보다는 어색한 경사로 더 유명합니다. 1178년 탑 건설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3층에 채 도달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것이 건물 설계도나 사용한 자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건물 밑에 깔린 흙이 질척거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점토, 고움, 모래, 조개껍질로 이루어진 흙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55m 높이의 타워가 단순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매년 0.2cm씩 상당한 속도로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곱해보고 또 사진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흔들리는 사탑은 현재 축에서 4.8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물리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사탑의 무게중심이 구조물의 바닥에 계속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탱되고 있죠. 또한 이 독특한 건물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해 지역 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로마인들이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판테온 역시 로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신전으로 지어졌어요. 건축 자체는 두께가 다른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모양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지구가 돔 모양의 하늘로 덮인 원방과 같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판테온 신전을 이 아이디어에 충실하게 모델링했죠. 돔의 구멍을 통해 신전 안으로 빛이 들어와 바닥과 벽을 비추며 태양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로마 건물 중 하나이기도 해요. 다른 많은 건물들이 이 건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만 국회의사당, 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이 모두 이 고대 건축물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이 건물에 깊은 인상을 받아 어떤 비자연적인 힘이 건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장소도 그 뒤에 숨은 이야기 때문에 매우 특별해요. 전설에 따르면 로마의 창시자 로물루스가 바로 이 위치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고대 로마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분명 발톱쇼였을 거예요. 맞죠? 발톱? 독수리? 네, 전 이만 가볼게요.